세계 일부 국가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위기를 탈출하기 시작했다는 발표들을 속속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일면 반갑기도 한데 한국 당국에서는 승리했다는 소식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 사태에서의 승리를 발표한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현 상황에서 벗어났다며 성공했다고 선언하고 경제 회생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29일 베트남 정부 공보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응우엔 수언 푹 총리는 전날 강요회의에서 베트남은 근본적으로 퇴치했다면서 이는 공산당과 정부, 인민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빗장을 풀고 관광을 촉진하고 교통을 서서히 개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성공 선언의 이유는 12일 연속으로 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게 주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도 베트남과 같이 전국적인 봉쇄를 공식적으로 해제하면서 회복 국면에 들어간다고 선언합니다. 한편 뉴질랜드 매체들은 이날 봉쇄령이 해제되자 그동안 문을 닫았던 맥도널드 등 패스트푸드 매장들이 드라이브스루와 배달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시작해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루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도 현 사태 관련한 통계가 제로라면서 봉쇄를 해제하고 경제활동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다는 일본조차 5월 6일경 봉쇄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의사들은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승리를 선언하거나 봉쇄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방역 모범국이라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적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 선언은커녕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지난 28일 한국의 방역당국은 대국민 항체 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조사 방법을 검토한다 밝힌 바 있습니다.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은 이를 통해서 몇 %가 노출되어 면역을 획득했는지와 숨겨진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전체 지도를 알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전국민 항체 검사를 통해 다가오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방역당국은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 시즌을 대비하여 1억 개의 마스크를 비축한다 밝혔습니다. 놀라운 점은 다른 나라들은 현재의 상황을 대처하는 것만 해도 정신없는 이런 상황에 승리를 선언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전국민 항체 검사와 같은 다른 나라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을 계획해본다는 점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전국민을 그대로 노출시켜 자동으로 집단 면역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으나 한국과 같이 전국민 항체 검사를 하는 방식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한국만이 가능한 방식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일부 국가에서는 항체 검사를 통해서 항체가 있는 사람들만 해외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만 한국은 좀 더 높은 차원의 구상을 하고 있는 양상인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번 사태로 단연 스타가 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연구소장은 올 가을에 2차 유행이 올 것으로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내 생각에는 2차 유행은 불가피하다며 올해처럼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2차 유행을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차 유행을 대비해 중장기적인 대비를 하고 있다며 가용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물자 동원 방안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을 공유하고 각종 의료 물자 등을 수출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철저한 모습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보건 상황에 한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계기로도 관측됩니다. 그러나 현재 방역당국은 가장 큰 위험 신호는 방심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역당국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더라도 이번과 같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었다면 성공하기 힘들었듯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국민 모두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며 경계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구 2억 7천만 명의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000조 원이 넘는 GDP를 보유한 나라 인도네시아입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GDP는 1,378조 원으로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의 GDP를 모두 합친 것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사실상 동남아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봐야 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한데 문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는 마치 제2의 일본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일본 기업들이 독점을 해왔습니다. 길거리에는 토요타, 다이하츠, 혼다, 미쓰비시, 스즈키 브랜드로 가득 차 있고 한국의 현대차 점유율은 0.1%, 심지어 세계 1위 자동차 브랜드 폭스바겐은 인도네시아에서 점유율이 0%에 가깝습니다. 한 달에 20대도 못 팔고 있죠. 자,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일본은 빛의 속도로 한국과의 하늘길을 막아버린 반면 인도네시아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여전히 운행
실행할 것이라 밝혔고,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는데도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주변에 있는 병원이나 의료원에서 영문으로 작성된 건강 확인서만 함께 소지하고 열이나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이 없을 경우 여전히 입국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레트노 마르수디 외교부 장관은 한국을 입국 금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밀접한 경제 관계와 활발한 인적 교류를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라 전하면서 한국의 방역 능력 또한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감사한다 화답했고, 결국 최근 한국 덕분에 인도네시아가 큰 고비를 넘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기로 유명한 일본이나 베트남과는 달리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즉각 호의를 베풀었죠. 전 세계가 현재 번호표를 뽑고 한국으로부터 진단키트를 받기 위해 5,920km에 달하는 긴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국이 진단키트 우선 수출국 1순위로 미국,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포함시켰다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 방역 물품을 수출해달라 부탁한 나라가 무려 117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국산 진단키트가 정확하지 않다며 근거 없이 비판하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이 유일하고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이란 등 전 세계가 극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에서는 진단키트 상용화 절차를 몇 주 안에 끝냈다. 원래 진단키트를 상용화하려면 약 1년 정도가 걸리는데 미국이나 일본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라며 한국의 개발 속도에 놀랐다 전했고, 스콧 고틀립 전 미국 FDA 국장은 한국 보건당국자들의 보고는 매우 상세하다 라며 거의 2만 명을 검사했거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상당한 진단 능력을 보여준다. 한국은 하루에 3,000건이 넘는 검사를 할 수 있다며 감탄을 멈추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원하고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를 미국과 UAE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최우선적으로 수출한다 밝히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들도 한국산 진단키트를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지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단키트가 현재 치료제만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번 사태의 핵심이 바로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확진자들을 늦게 발견할수록 2차, 아니 3차, 아니 4차 확산까지 발생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게 되고, 사태가 장기화되면 2009 금융위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3월 셋째 주에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 수는 무려 328만 명, 세계 금융의 중심지 월가에 있는 전문가들이 예측한 숫자가 150만 명인데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베트남은 더 심각합니다.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70%가 넘는 베트남 기업들이 줄 도산할 것이라는 보고서까지 나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상상을 초월하는 위기를 맞이할 뻔했죠. 조코이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으로 인도네시아의 수도를 옮기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국산 진단키트를 대량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에 48조 원을 투자하겠다 밝힌 일본 소프트뱅크의 마사요시 손은 이번 사태로 지금까지 무리하게 사들인 1140개에 달하는 자회사들이 위기를 겪자 긴급으로 자산 50조 원을 매각하며 현금을 확보하는 데 급급한 모습입니다. 무디스가 최근 일본 소프트뱅크의 신용 등급을 2단계나 하향 조정한 데 이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신용평가 기관 S&P마저 소프트뱅크의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려버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을 일본이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는 완전히 사라졌고 다시 유력했던 한국 기업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죠. 해외 문화홍보원이 미국, 태국, 일본, 러시아 등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호감도는 100점 만점의 평균 80.3점,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은 96.4점을 주었습니다. 일본 혼자 20점이라는 황당한 점수를 매겼죠.
제2의 일본을 보는 듯했던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최근 한국과 각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적중함과 동시에 밴더빌트 대학교 로스쿨 출신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놀라운 교섭 능력이 더해지면서 인도네시아가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과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FTA보다 강력한 세파를 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보다 수십 발자국 앞선 위치에서 유리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은 관세 없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주도로 열렸던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국을 찾은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보자마자 형님! 이라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한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었던 베트남과 한국이 앞으로 투자를 늘려가게 될 인도네시아의 희비 격차가 분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